영등포 주민분들의 단골 맛집 5곳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2에서 10년차 주민분들의 맛집 리스트를 참고했고요. 두 번째로 구독자분들의 진심 어린 추천, 세 번째로 영등포 1편에 달린 댓글들까지 참고했습니다. 혹여나 제가 놓친 곳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영등포의 갈비 아지트 부일 숯불갈비입니다. 이곳은 오픈한 지 30년 정도 된 노포 갈비집인데요. 지금은 아드님이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를 처음 알게 된 게 영등포 맛집을 물어봤을 때 1위로 언급됐던 곳인데요.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게 제가 오픈하고 5분 뒤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웨이팅이 많아서 30분을 기다리고 먹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메뉴는 돼지갈비 2인분을 주문했고요. 반찬은 상추무침까지 7종류가 나옵니다. 반찬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물김치인데요. 시원하고 새콤해서 갈비의 기름진 맛을 깔끔하게 잡아주기 좋았고요. 나중에 상추무침이 나오는데요. 산미가 강하고 수분이 있다 보니까 지방이 없는 갈비랑 촉촉하게 먹기 좋습니다. 그리고 쌈도 3종류가 알차게 나오고요. 드디어 갈비가 나왔습니다. 첫 판은 이모님께서 구워주시는데요. 굽는 팁도 함께 전수해 주시고요. 옆쪽에 갈비 맛있게 굽는 법도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갈비 맛은 특별한 맛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달콤 짭짤한 갈비였는데요. 양념 맛이 과하지 않아서 부담 없이 먹기 좋았고요. 맛있는 고기와 감칠맛 터지는 양념의 조합이라 호불호는 없을 듯 합니다. 저는 보통 지방이 없는 살코기 부분은 기름장을 찍어서 고소한 향과 윤기를 더해서 먹고요. 지방이 많은 부분은 새콤한 소스를 찍어서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소스가 간이 은은해서 되게 육즙처럼 느껴지게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메뉴에 있는 차돌 된장찌개를 기본으로 제공해 주시는데요. 안에 건더기가 실하게 들어있습니다. 차돌이랑 조개 그리고 두부가 들어가고요. 차돌이 고소함을, 조개가 시원한 감칠맛을 더해줘서 무거운 느낌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갈비가 달콤 짭짤한 양념이라 일부러 간을 세게 가져가지 않고 밸런스를 맞추셨나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에는 돼지 껍데기 2조각도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바싹 익혀서 콩가루랑 찍어 드시면 술안주로 먹기 딱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일 숯불갈비는 오래된 노포 갈비집의 감성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고요. 갈비를 주문하면 차돌 된장찌개와 돼지 껍데기까지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가성비까지 좋습니다. 거기에 반찬들도 괜찮게 나오고요. 주민분들이 단골이 되는 이유가 납득되는 곳이었습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깊은 향이 몸을 감싸는 곳 능이버섯 백숙입니다. 이곳은 몸보신을 하거나 부모님이 서울에 오셨을 때 방문하기 더할 나위 없는 곳인데요. 삼계탕의 다름이 얼마나 다를까라고 생각했던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든 곳이었습니다. 매장도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무엇보다 직원분들이 친절하셔서 음식 관련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좋았습니다. 메뉴는 능이버섯 삼계탕을 주문했고요. 그 전에 반찬이 5종류 나오는데요. 깍두기는 특색 없이 무난했고요. 볶음김치는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조금 후에 삼계탕이랑 같이 말씀드릴게요. 기다리던 능이버섯 삼계탕이 나왔습니다. 우선 능이버섯이 들어가서 조금 회색빛을 띠는데요. 국물 한 입이면 이곳이 왜 주민 맛집인지 바로 납득이 됩니다. 드셔보시면 국물이 맑고 담백하지만 능이버섯의 향이 깊게 차오르는데요. 은은한 흙내와 나무 버섯 향이 동시에 느껴지고요. 여기에 은은한 단맛까지 더해져서 숟가락을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국물만 연속으로 5번 떠먹은 것 같은데요. 보통 능이버섯을 향버섯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이유가 납득이 됐습니다. 닭은 연계라 부드러워서 쫄깃한 능이버섯과 함께 먹기 좋았고요. 다만 닭이 크진 않다 보니 남성분들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특이하게 찹쌀밥이 따로 나오는데요. 대추랑 호박씨가 들어가고요. 대추가 은은한 단맛을, 그리고 호박씨는 씹을 때마다 고소한 풍미를 더해줍니다. 근데 이게 국물도 단맛이 있다 보니까 함께 먹으면 달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때 이 집만의 킥인 볶음김치가 등장합니다. 삼계탕집에서 이 볶음김치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기름진 고소함과 산미가 특징이라 단맛과 밸런스를 잡아주고요. 마치 잔잔한 호수 속에 볶음김치라는 돌멩이를 던진 느낌입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다 문제였는데 상담 눌러주시오. 그러면 이 정도 해야지 뭐 이렇게 웃기다.
마지막으로 능이버섯 백숙은 집 근처에 있다면 몸보신에 필요할 때마다 방문할 것 같은데요. 삼계탕에 능이버섯이 들어가서 깊은 향과 은은한 단맛이 중독적이었고요. 거기에 잔잔함을 깨줄 볶은 김치까지 더해지다 보니 이상적인 한 끼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숨은 보석 같은 이자카야 사노입니다. 이곳은 구독자분께서 추천해 주셔서 찾아봤던 곳인데요. 내돈내산 후기들을 살펴봤을 때 대부분 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판매하시는 메뉴도 조금씩 특색이 있어서 방문한 곳인데요. 매장은 목재 테이블에 노란 조명이 술맛 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요. 다찌석과 함께 내부에는 2,4인 테이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자카야에 가면 다찌에 앉아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런데 메뉴를 만드실 때 식재료와 소스에 대해 저마다의 이유가 너무 명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됐는데요. 메뉴는 삼치내기 스노모노랑 카라이 나베를 주문했습니다. 삼치내기 스노모노는 깔끔한 사케와 함께하기 더할 나위 없는 메뉴였는데요. 한입 드시면 구워진 껍질의 불향이 은은하게 퍼지고요. 삼치의 기름진 풍미를 소스의 산미와 감칠맛으로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파를 함께 드시면 얇게 씹히는 아삭함과 단맛이 추가돼서 궁합이 좋고요. 약간 숙성 모듬회가 부담되실 때 주문하면 딱 좋습니다. 다음으로 카라이 나베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진한 맛인데요. 약간 교동 짬뽕이 떠오르는 국물 맛입니다. 한입 드셔보시면 해산물과 고기가 동시에 들어가서 시원함과 감칠맛이 묵직하고요. 킥이 있다면 후추를 되게 잘 사용하세요. 그래서 국물이 목을 넘어갈 때 후추의 컬컬함이 딱 기분 좋게 떨어지고요. 이날 댈러스 피자를 4조각 먹고 바로 온 거라서 면 추가는 안 하겠다 다짐을 했는데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리뷰를 작성하면 주시는 피망과 고기 된장의 조합도 너무나 좋았고요. 다만 사장님이 혼자 운영하시는 곳이라 주문이 밀리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노는 사장님의 특색이 담긴 이자카야 메뉴와 자극적인 음식을 선호하는 분께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호박 찌개와 특색 있는 반찬의 만남 남도집입니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구독자분이 계시는데요. 다이닝 매장을 운영하는 셰프님이셨는데 남도집을 강하게 추천해 주셔서 처음 방문하게 된 곳입니다. 매장은 제1빌딩 건물 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시면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확장 이전을 해서 조금 더 넓어졌고요. 무엇보다 테이블 수가 많습니다. 메뉴는 시그니처인 애호박찌개랑 제육볶음을 주문했습니다. 사실 제육볶음은 2인 기준이라 양이 많을 것 같아서 고민을 했는데 용기를 냈습니다. 우선 직접 만든 반찬 4종류가 나오는데요. 이 김 장아찌가 밥도둑으로 유명합니다. 맛은 꽃게가 빠진 간장게장 양념에 김을 절인 느낌인데요. 이 친구로 공깃밥 3분의 1을 순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말랭이 반찬도 기억에 남는데요. 꼬들하고 오독한 식감에 살짝의 새콤함과 참기름의 고소함이 밥을 부릅니다. 나머지 멸치랑 열무김치도 맛있게 먹었고요. 기다리던 애호박찌개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도 애호박찌개 맛집들을 몇 곳 다녔었는데요. 싱겁거나 밍밍한 곳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남도집은 달랐어요. 처음 나왔을 때부터 시뻘겋기 때문에 공격적인 비주얼을 자랑하고요. 국물의 농도가 마치 엄마가 김치찌개를 해주고 3일 정도 지난 뒤의 느낌이라 녹진합니다. 드셔보시면 진한 국물에 살짝 매콤함이 느껴지고요. 애호박 향이 부드럽게 올라오는데요. 애호박 양도 상당히 많고 입에 넣었을 때 부드럽게 녹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새우젓으로 간을 하셔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을 때 특유의 시원한 감칠맛이 느껴지고요. 고기도 들어가서 든든하게 한 끼로 먹기 딱입니다. 드시다가 마지막에 애호박을 수저로 반토막 낸 후에 밥을 비벼서 드시면 딱이고요. 다음은 제육볶음인데요. 직접 만든 고추장을 사용하시고요. 우리가 익숙하게 떠올리는 단맛이 강한 고추장 양념보다는 단맛이 적고 끝맛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극적으로 밀어붙이는 맛이 아니라서 간이 진한 애호박찌개와 밸런스가 좋았고요. 부위는 앞다리살로 보였는데 지방의 고소함과 껍질 쪽의 쫀득함이 더해져서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도집은 애호박찌개의 녹진함과 특색 있는 반찬들이 모여서 이 집만의 특징을 만들어내는 곳이고요. 계산할 때 주방을 봤는데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위생까지 믿음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새우와 냉모밀의 만남 목밀입니다. 여러분 5월인데 벌써 날씨가 30도를 찍고 있는데요. 이런 핫한 시즌에 가기 좋은 냉모밀집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살짝 모던한 일식집 느낌이 나는데요. 매장에 들어가시면 안경 쓰신 직원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친절하세요. 이 과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친절함으로 먹는 내내 기분 좋게 식사할 정도였고요. 시급 1.5배로 드려도 될 정도였습니다. 메뉴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시그니처인 단새우 냉모밀을 주문했습니다. 살얼음이 동동 띄어져 있어서 먹기 전부터 시원한데요. 국물에 드셔보시면 가스오랑 다시마의 감칠맛이 진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육수를 낼 때 과일과 채소를 함께 넣고 끓이셔서 은은한 단맛과 산뜻함도 느껴지고요. 토핑으로 라임이 들어가서 더 향긋하게 느껴집니다. 밀면은 표면이 살짝 거칠고 씹을 때 뚝 끊기는 식감이 살아있어서 좋았고요. 간장에 숙성한 동해안 단새우가 3마리 올라가는데요. 면과 함께 먹으면 단새우장의 녹진한 단맛이 퍼지면서 자극적인 육수에 고자극을 더해줍니다. 입안에서 단맛, 짠맛, 감칠맛이 한 번에 휘몰아치는데요. 전체적으로 간이 또렷한 편이라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는 새우튀김이랑 고추튀김이 있는데요. 새우는 모밀면에 들어가니 고추튀김으로 주문했습니다. 보통 찬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속 안을 따뜻하게 데워줄 친구들이 필요한데요. 고추튀김은 특이하게 고기가 고추를 감싸고 있는데요. 드셔보시면 바삭함과 동시에 육즙이 퍼지고요. 그 안에 고추의 매콤함과 향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소스는 두 종류가 나오는데요. 고소한 마요네즈를 찍어 드시는 게 개인적으로 더 맛있었고요. 다만 고추튀김도 밑간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냉모밀도 간이 또렷한 편이라서 사이드는 조금 간을 약하게 해서 입이 쉬어갈 구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목밀은 직접 낸 감칠맛이 진한 육수에 동해안 단새우장이 포인트를 더해주는 곳이고요. 사이드인 고추튀김도 괜찮아서 냉모밀 좋아하신다면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편 모든 장소를 모아둔 지도 모음집 링크를 고정 댓글칸에 넣어두었으니 편하게 저장하시길 바랍니다.